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또 변경이 되었네요. 지난 2월 7일 저희가 체류용 쉼터 드디어 시행, 단 설치 위치 꼭 확인하세요 라는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원상복구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농촌 체류용 쉼터의 설치 위치가 도로에 연접해서 50cm 띄워서 설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0cm 이상이 아니라 50cm만 띄워서 설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솔직히 그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채택한 내용이었다는 게 이번에 또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정말 많은 민원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갑자기 농막에서 야간 취침을 금지한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다들 기억하시죠? 지난번에도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런 정책을 내놨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또 벌어졌군요. 아무튼 이번에 이 50cm 규정이 삭제가 되었고 변경이 되었는데요. 바로 2월 13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공문을 보냈는데요. 오늘 이 50cm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cm 규정은 상식선에서 정말 지켜지기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그 밖에 다른 내용도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말에 가는 집 채널은 이렇게 여러분께 발빠르게 농막, 주말농장, 주말주택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드리고 있으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발단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말 졸속 행정의 극치라고 보여집니다.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게 만드는 이거 뭘까요? 더구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의 태도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을 보내드리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에게 이 내용을 물어봤거든요. 정말 도로에서 50cm 띄워야 하냐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던데 정말 맞나요? 여러 번 물어보니 그 답변이 그냥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군데가 차이가 있는데 그럼 농림축산식품부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 정말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저희는 제도를 만들죠 라면서 정말 까칠하게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여러 가지 민원으로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이해하지만요. 제도를 만들 때 당연히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인정하고 추가 검토를 해본다든지 보다 명확하게 지침을 만든다든지 이런 설명을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고 저희는 제도를 만들죠. 아직도 그 담당자의 말투와 얼토당토하지 않은 답변에 정말 기분이 나쁘네요. 저희는 웬만하면 영상에서 디스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건은 정말 기분이 상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질타를 조금 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조금 내용이 비껴가긴 했는데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배포된 자료를 볼게요. 이 자료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정보소통광장이라는 곳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각 지자체로 공문까지 보내면서도 설명자료 또는 보도자료도 내보내지도 않고 정말 무성의합니다. 혼란만 가중시키면서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말입니다. 바로 그 제목이 농촌 체류용 쉼터 농막 운영 지침 재수정 알림이라는 공문이고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체류용 임시숙소 농촌 체류용 쉼터를 농지에 설치하는 시설로 도입하고 기존 농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 및 농막 제도 운영 등에 대한 지자체 업무 지침 25년 1월 23일 시행한 것을 재수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업무 지침을 지난 영상에서 보내드렸는데 긴 영상이긴 하지만 체류용 쉼터를 하실 분이라면 꼭 한 번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시, 군, 구, 농지부서 및 건축부서 등 관련 부서에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농촌 체류용 쉼터 및 농막시설 축조 관리 관련 지자체 행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문을 보낸 게 2월 13일입니다. 그래도 발빠르게 대응은 하기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졸속으로 제도를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1월 23일 날
첫 번째 지침을 내렸는데 20일도 안 돼서, 그리고 그 중에 설날 연휴도 길게 있었는데 말이죠. 아, 오늘은 저희가 조금 부정적이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게요. 먼저 그 변경 배경이 있는데요. 농촌 채령 쉼터 및 부속 시설을 진입로 연접 설치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 현장 적용이 제한적이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접한 경우 사고 위험 등 의견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맞죠? 농지가 꼭 농로 옆에만 있습니까? 대로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cm 규정은 어디서 나온 건지, 이게 건축법에는 오히려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도로에 50cm 이상을 이격해서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도로에 너무 인접해서 건축물이 설치가 되면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50cm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무래도 너무 무리하게 맞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구나 농지의 현황도로에서 그 도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지적도상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측량을 하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제도를 만들려면 누가 봐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어이가 없는 제도였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보시죠. 당초 지침이 시행규칙의 규정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농촌 채령 쉼터의 민원 해소 및 활성화를 위해 시행규칙과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도 빠르게 인정은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초와 변경 내용이 있는데요. 파란 부분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먼저 3번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현황도로 등에 연접한 농지, 농촌 채령 쉼터와 그 부속시설 위치는 필진의 자율 설치, 쉼터와 부속시설은 도로와의 거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0cm 연접에 대한 규정은 삭제가 되었고요. 자율 설치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영농 행위에 방해되지 않고 소방, 구급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 운영해라. 소방서에 확인해 보니 소방차 한 대당 호수 20m, 10개가 정착 가능하다더라. 10개 장착이겠죠. 지자체별로 소방서에 협의해라, 이런 문구도 붙여 놓았는데요. 참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도로에서 쉼터까지 설치 농지 내 이동로 설치 시 그 면적만큼 설치 농지 면적에서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채령 쉼터 대상 농지의 경우 시설 면적의 2배 이상의 면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죠? 쉼터, 정화조, 주차장, 데크 이런 걸 다 합하면 대략 22평 정도 되는데 이 면적의 2배 이상의 면적을 갖는 농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로, 즉 도로에서 내 쉼터까지의 가는 길의 면적은 이 면적에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대부분의 농지가 아주 작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농촌 채령 쉼터까지 설치 농지 내 이동로 설치 시 농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석포설, 잔디블럭 등 이런 방식으로 설치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동로에 있어서는 잡석을 깔아도 된다는 것이죠. 와, 이건 정말 잘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잡석 깔면 무조건 불법으로 몰았고 원상복구해라 이랬는데 이제는 이동로의 경우는 잡석포설, 잔디블럭이 가능하다고 하니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당연히 콘크리트 포장은 불가일 거고요. 이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지난번 영상에서 보내드렸던 내용인데요. 특히나 설치 형태에서 높이 기준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정화조, 농지대장 등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치 대상 농지도 여러분이 꼭 한번 확인하시면 좋은 내용이니까 꼭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설치 형태인데요. 설치 형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건축물의 기초에 대해서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콘크리트 기초 타설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초석, 주춧돌 등 독립기초 형식 등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예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층수는 1층으로 제한, 층고는 4m 이내. 이 4m라는 게 이 농촌 채령 쉼터의 높이가 아니라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수직거리, 이렇게 딱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단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것도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락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층고를 높여서 다락 기준을 만족해서 체류형 쉼터를 만들거나 기존에 농막을 만들었었는데요. 이 층고를 이렇게 제한하다 보면 여기에 좀 저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저희는 단층으로 만들어진 뭐 컨테이너 농막이긴 하지만 기존에는 이 다락에 대한 규정이 좀 애매했기 때문에 이게 딱 4m로 제한되지 않고 또 지면에서 4m로 이렇게 제한되지 않았었는데 이것도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류형 쉼터의 경우에는 농막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농업인 주택 규정을 따라서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거시설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농업인 주택은 이 일일 오수 발생량이 170리터 per 인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BOD 농도는 동일한데 반면에 농막 같은 경우에는 100리터 per 인입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조금 작은 용량의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농촌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70리터의 기준에 준하는 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농막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로 변경하려고 하시는 분에 있어서는 정화조 시설까지도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랑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참 애매하긴 합니다. 기존 시설을 변경할 때도 이런 규정이 또 지켜져야 된다고 하니까 이 정화조를 다시 묻는다는 게 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농지대장의 의무, 농촌 체류형 쉼터 및 농막의 경우 농지대장의 의무가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요. 이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사람은 쉼터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농막 같은 경우에는 농지대장에 등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이용 정보가 변경이 됐을 때 꼭 기재를 해라 라고 명기가 되어 있지만 이 주말체험 용농으로 사용이 되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대장이 없는 토지도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필수사항은 아니었는데 이제부터는 농지대장에 등재를 해라 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설건축물 신고 필증과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 이 서식이 있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를 방문을 해야 됩니다. 이 가설건축물 신고서는 군청이라든지 이제 시청 이런 데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이거는 하위 지자체에 이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설치 대상 농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내외 농지 모두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이 농업진흥지역은 어떤 농지냐면 경지정리가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주변을 가시다 보면 농지가 되게 농수로도 잘 만들어져 있고 이런 부분을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정부가 용도지역으로 묶어놨는데요. 이 농업인에 대해서는 이 농업진흥지역 내외 농지 모두 가능하다고 허용을 하고 있고 주말 체험 용농을 하는 보통 도시민이겠죠. 이 농업진흥지역 바깥 농지에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농업진흥지역은 안 되고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런 토지, 용도지역을 좀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런 토지에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8월 이전에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소유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 쉼터 설치는 가능하다. 이게 2021년 8월 이전에는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도 소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농지법이 조금 강화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추가된 것 같고요. 앞으로 그래서 주말 체험 용농을 하실 분들은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좀 가격이 좀 저렴하긴 하지만 농업진흥지역 토지를 보지 마시고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런 관리지역이나 다른 지역의 토지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좋은 소식이라면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설치 위치에 대해서 자율 설치로 바뀐 것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관련 내용 지속적으로 공유받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 가는 집이었습니다.